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누니 키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까 이름표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평면도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평면도에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신 후에 면을 아무 때나 클릭해서 이렇게 평면도에 스케치를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원 형태다 보니까 여기 중심지름 원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는 거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가 저희가 80으로 줘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기호가 붙죠. 얘가 이제 파이라는 건데 이렇게 앞에 기호가, 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호가 바뀔 수 있다 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모두를 결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표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간격 띄우기 배우셨을 겁니다. 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원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외곽에 우선은 테두리가 형성이 되죠. 우선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건데 값을 마이너스 1.5 정도만 이렇게 간격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현재 간격은 1.5입니다. 또 간격 띄우기를 활용해서 안쪽에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은 안쪽 거는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깥쪽 거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테두리를 줘서 만들 건데 아까 마이너스 1.5만큼 줬으면은 현재 만들어진 거하고 간격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마이너스 3을 줘서 마이너스 1.5만큼 이쪽에서 이쪽까지 간격을 좀 더 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뭔가 테두리가 만들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리드를 활용해 가지고 우선은 바닥에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있는 총 3가지를 전체 다 선택해 가지고 두께를 줄 겁니다. 자, 돌출을 활용해서 안쪽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이렇게 2개 만들어진 것을 선택을 하신 후에 두께를 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를 활성화를 할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쭉 눌러서 보면은 이 면이 선택이 되죠. 자, 이거 같이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같이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돌출을 활용해 가지고 높이를 쭉 이렇게 올릴 거예요. 한 10mm 정도 줘서 형태를 만들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스케치가 활성화가 된 거다 보니까 얘는 접합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접합으로. 그래야지 한 개의 형태로 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확인을 하시고 나서 다시 평면도를 클릭해서 위쪽 화면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돌출로 이 테두리에 보면은 안쪽 테두리가 있을 겁니다. 요거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면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10mm보다 조금 더 큰 한 12mm 정도로 바꿔볼게요. 12mm로 얘를 접합을 해서 2mm 정도 간격입니다. 여기는 12mm로 줘서 접합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약간의 단차가 생긴 형태가 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존 아까 스케치 만들었던 거는 다 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쪽에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려볼 건데 안쪽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딱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중간에 한번 간격을 조금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 하나 그냥 그려줄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원 테두리가 딱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끝쪽에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그냥 중간을 표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쪽은 선을 하나 그냥 그려주시고 나서 스케치 팔레트에 중심선을 클릭해 얘는 이렇게 고조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심 직사각형이 아닌 이점 직사각형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사이즈가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넓은 사각형을 하나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게 들어가는 게 이제 45에 25인 사이즈의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우선 딱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값들을 조금씩 계산해서 하시면 좀 편합니다. 45를 이제 반으로 계산을 해서 선으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건데,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컴퓨터에 계산기 툴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딱 해보면은 22.5가 나옵니다. 자, 22.5를 보면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자, 선을 클릭해서 여기 약간 중간되는 데를 클릭을 하고요. 왼쪽으로 저는 가볼게요. 왼쪽으로 22.5만큼 딱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려준 선을 얘도 구성으로 바꿔서 보조선 형태를 띄게끔 해준 다음에 2점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이쪽 22.5만큼 가는 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얘는 45에 25인 형태를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 이제 메인보드를 딱 위치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 그 위쪽으로 해서 여기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충전 모드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선을 선택해가지고 이쪽 끝에 가운데에서 만들었던 데 클릭해서 한 간격을 이 정도만 줄게요. 간격을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얘 또한 스케치 팔레트에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 간격이 중심을 맞춰서 하기가 조금 어중간한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을 활용해서 대략적인 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25에 30이니까 이번에는 계산기 없이 10이죠. 10만큼 선을 그려준 다음에 얘는 똑같이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2점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 간대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는 20이죠. 20이고 위가 35인데 약간 통과가 되죠. 여기서는 조금 있다가는 이쪽에 있는 포트 단자만큼 길이를 파서 여기를 없앨 겁니다. 우선은 요만큼 위치가 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는 메인보드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전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충전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충전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 오른쪽에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일정 간격을 줘서 만드는 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2점 직사각형 딱 눌러보면은 저희가 2점 직사각형하고 중심 직사각형을 사용을 해봤죠. 가운데 보면은 3점 직사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딱 클릭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략적인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고 얘는 8 간격을 준 상태에서 딱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요. 자, 다시 3점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8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한 28 정도의 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배치가 조금 공간이 협소한 게 있다 보니까 배치를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배터리에서 전력을 배터리 혹은 이쪽 선을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를 공급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보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계속 켜져 있게끔 만들면은 아무래도 보드가 뭐 쉽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면에다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점 직사각형에서 3점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이 위치에서 13.5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랩을 안쪽을 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6 정도 줘서 이렇게 맞출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부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스케치를 닫으면은 아무래도 스케치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솔리드에서 돌출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만들었던 부품 위치를 살짝 안쪽으로 파서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한 0.5 정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품 놓는 위치만 두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하고 여기에는 스위치랑 전원 두가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구멍을 좀 파줘야 됩니다. 파주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파주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파져 있는 거 말고 파져 있지 않은 윗면이 선택이 됩니다. 윗면을 선택하시고 우측 버튼에서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스케치를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윗면에다 이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스케치에서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2개 정도를 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는 중심선을 다시 바꿔주고 요거 값은 상관은 없습니다. 값은 상관없고요. 여기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약간 이쪽 끝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 또 마찬가지로 딱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는 스케치가 좀 작성이 원활한데 곡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작업판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판이 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냥 선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만 그려주신 다음에 그냥 스케치를 마무리할게요. 스케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화면에 보시면 스케치를 닫았기 때문에 보면은 다시 솔리드로 바뀌죠. 솔리드에서 여기 구성에 보시면 점에서 면으로 접하는 평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를 딱 클릭을 하고요. 우선은 아까 스케치가 꺼져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스케치를 닫았지만 얘는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고요. 점에서 면으로 접하는 평면을 선택을 하면 면 및 점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만들었던 선이 있죠. 여기 선을 딱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원형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점과 원을 기반으로 이렇게 평면을 그릴 수 있는 작업판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우측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하면 해당 위치에 어떠한 것을 그려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 선을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릴게요. 자, 올리면은 간격을 한 5 정도로만 줘보겠습니다. 5 정도 주고 얘를 구성으로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2점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중심 만들어진 데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한 13.5 정도 돼야 되고 여기는 4.5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위쪽에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다시 조절해 보겠습니다. 한 3.5 정도로 한번 딱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값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얘를 솔리드 가셔서 돌출을 누르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약간 뭐 겹치거나 없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거는 대략적인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로 이렇게 하셔서 다 확인 눌러서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뚫어주면 여기에다가 이제 스위치 모듈을 넣어서 동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성에서 점에서 면을 접하는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이 점을 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를 점을 선택을 하고 외곽에 있는 이 원형을 면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서 구성을 다시 이쪽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측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하면은 여기에 똑같이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서 일정한 간격을 준 다음에 형태를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단면에 있는 이 선을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선을 선택하셔서 여 윗선을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한 다음에 한 길이를 한 대략적으로 한 선 정도만 줘볼게요. 우선은요. 선 정도 준 다음에 이번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중심에서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11에 한 5 정도 줘볼 겁니다. 11에 5 정도. 자, 11에 한 5 정도 줘서 간격을 이렇게 맞춰볼 거고요. 밑에하고 간격이 좀 어느 정도 여유 거리가 있죠. 조금 아까 거랑 이제 간격 차이가 좀 나서 얘를 3.5 정도만 주겠습니다. 3.5 정도만 줘서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솔리드에서
돌출로 이렇게 안쪽을 살짝 팔 겁니다. 안쪽을 살짝 팔 거예요. 자, 끝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 누르면은 약간의 단차는 생기는데 저희 모듈이 이제 C타입 충전 모듈이다 보니까 조금 간격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파주시고, 아무래도 이 C타입이 약간 이쪽에 살짝 간격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 하단면 있죠? 여기 아까 부품 들어가는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 중심 직사각형으로 좀 팔면은 편하기는 한데 2점 직사각형으로 우선은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간격이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선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5.5죠.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6.5 정도 가고, 여기도 이렇게 6.5만큼 딱 간격을 가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두 개는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한 다음에 2점 직사각형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그린 선 위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얘를 딱 이 정도만 줘가지고, 보면은 이제 스케치가 여 위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살짝 잡으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 끝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파는 거다 보니까 조금만 파겠습니다. 여기도 솔리드로 한 마이너스 0.5 정도 줘서 살짝만 파서 여기 간격을 조금 더 위쪽으로 같이 올려야 되겠네요. 자, 안 써봤던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마우스로 그려놨던 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양쪽 끝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솔리드에서 돌출을 누르고, 이번에는 한쪽만 파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좀 파볼 건데 얘의 방향을 두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두 방향으로 한 다음에,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니까 마이너스로 줘야 되겠죠. 보면은 여기 위에 거는 측면 2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거도 마이너스 0.5를 줘서 딱 이렇게 아래쪽까지 같이 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딱 파면은 약간의 여기가 간격이 좀 살짝 생기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충전 모듈이 딱 여기 사이즈까지 닿는데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 앞쪽으로 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부 쪽 케이스는 대략적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쁘게 하려고 하면은 모서리 진대를 약간 곡면을 주면 좀 더 형상이 이쁩니다. 형상을 주는 방법이 이제 여기 보시면 수정에 목깎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목깎기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목깎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하단부에 있는 선을 살짝만 줘볼게요.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0.5 정도만 줘서 살짝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깎고, 아무래도 이게 프린팅으로 제작된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껴지는 구간들이 살짝 각져 있으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목깎기로 한 0.5 정도를 딱 줘서 깎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껴질 때 조금 꽉 껴지지 않게끔 그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품의 이제 하단부고요. 자, 이번에는 위에 상단부 부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를 2개 정도 나눠서 지금 이렇게 단차를 줬죠. 이 단차를 위에 이제 겹쳐서 껴지게끔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여기 이쪽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이 본체를 잠깐 끄겠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원을 선택해서 중심 지름 원을 선택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넓혀줄 건데 사이즈는 80으로 주겠습니다. 사이즈를 80으로 준 상태에서 아까처럼 위쪽 수정에 있는 간격 띄우기를 활용해서 위쪽으로 딱 클릭한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1.5만큼 갔었죠. 자, 1.5만큼 이렇게 간격을 주고 한 번 더 간격 띄우기로 마이너스 3만큼 해서 2개의 간격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출을 줘가지고 하면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제 높이를 한 70 정도로 줘서 안에 내부 부품이 내부에 좀 엉키지 않게끔 살짝 높이를 좀 높여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2개가 다 잡히겠죠. 솔리드 가서 돌출을 누른 다음에 각각 선택을 다 하셔가지고 70만큼 이렇게 올려줄게요.
70만큼 이렇게 높여서 만들어주면은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은 내부가 전체 막혀있죠. 저희는 안에 거는 비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안에 거만 딱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안에 거 빼면은 이렇게 테두리 합쳐진 거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새 본체로 바디가 어차피 꺼져 있기 때문에 얘는 새 본체로 해서 새로운 바디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겹쳤을 때 이렇게 붙겠죠. 본체는 다시 꺼주고 우선은 아까 스케치 맨 마지막 거에서 안쪽으로 이제 조금 밀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쪽 거를 조금만 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 돌출로 안에 아까 값이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이 정도 팠었죠. 이 정도만큼 들어가겠습니다. 잘라내기로 2mm 정도만 이렇게 안쪽으로 파서 단차를 주고요. 여기도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우선은 준 다음에 스케치는 꺼주고요. 목깎이를 활용해서 아까 이제 이쪽 들어간 데를 조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0.5 정도만 살짝 줘서 0.5 정도 줘가지고 들어갈 때 꽉 끼지 않게끔 그렇게 약간의 곡면을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체하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모양을 잘 모르죠. 이번에는 정면도로 한번 놓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보는 화면 시점 중에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화면 표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을 가시면 지금 현재 가시적 모서리로만 음영 처리로 되어 있는데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면 저희가 만든 게 딱 맞죠? 맞으면서 이 구간은 목깎이로 기 때문에 껴질 때 아무래도 기존으로 꽉 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꽉 껴지는 구조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 표시 설정에서 비주얼 스타일 누른 다음에 가시적 모서리로만 음영 처리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위쪽이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태죠. 자, 위쪽이 뻥 뚫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는 평면도를 다시 클릭해서 위에로 보는 시점으로 바꿀게요. 이번에는 위쪽 면, 연결되어 있는 이쪽 면만 선택하셔서 이쪽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누르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이번에는 그냥 중심 지름 원을 누르신 다음에 중간에서 이렇게 끝까지 딱 누를게요. 끝까지 딱 눌러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원 만들어진 거 보면은 이쪽 끝까지 있는데 지금 얘도 별도로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솔리드로 돌출을 누른 다음에 위쪽으로 저희가 살짝 이렇게 빼면 되겠죠. 얘를 한 3 정도만 줘서 사이즈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정도만 주고요. 자, 이번에는 접합이겠죠. 접합으로 딱 만들어 주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목깎이로 살짝 파주겠습니다. 한 얘를 8 정도 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깎인 모양이 되겠죠. 한 8 정도만 줄게요. 8 정도 준 상태에서 보면은 저희가 누니 키트 받은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이 돼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위에다 센서를 넣을 거기 때문에 한번 센서에 맞는 사이즈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2점 직사각형을 누르신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가운데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가운데 그려볼 건데 사이즈는 46에 21인 사이즈를 딱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선을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 그어서 반을 나누겠습니다. 반 나눌게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선택해서 보면은 이렇게 반이 나눠졌죠. 자, 우선은 화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받고 줄 수 있는 게 각각 구멍이 따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이렇게 2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우선은 선을 선택해서 이쪽 중심에서 좌우로 이제 한 번씩 움직일 건데 한 5mm 정도씩 간격을 좀 줘보겠습니다. 5mm씩 간격을 주고 얘네를 다시 컨트롤 누른 다음에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다시 끝쪽에 1.3 정도 간격을 하나 주겠습니다. 약간의 간격을 하나 줄게요. 얘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줘서 얘도 중심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리려고 하면은 중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X자로 여기를 좀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선을 하나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하나 연결해서 중심 위치를 찾아주겠습니다. 얘네도 보조선으로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원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중심이 잡히죠. 그 이유가 일정 간격을 준 다음에 선 하나를 그림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값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그러면 17로 딱 두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에서 17 딱 두면은
대략적인 위치가 완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거 원을 두 개를 딱 선택을 하시고요. 자, 솔리드로 돌출하는데 얘는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파주면은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본 이제 누니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는 이런 전자보드가 들어가고 위에는 센서가 들어가면서 약간 선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으세요. 연습을 좀 꾸준히 하면 지금 만드시는 모델링이 나중에는 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만든 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외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가공 처리를 하면은 좀 더 제품스럽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외형을 만든 다음에 안에 있는 전자보드를 다 넣어가지고 기능적인 거를 구현하면 하나의 제품이 됩니다. 흔히 이제 뭐 워킹 목업이라고도 하고 뭐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품이 나온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을 가지고 얘는 제품을 양산해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나오는 게 지금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링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3D 프린팅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아두이노 해서 누니 키트를 마저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